상어 케이지의 철창살 사이로 백상아리의 검은 눈을 바라볼 때는 이 케이지가 얼마나 튼튼하지라고 생각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육지를 떠나기 오래전에 답을 확실히 알아야 하죠. 우리의 용감한 디자이너 자크는 일주일 내내 집에서 편하게 상어 다큐멘터리를 시청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감명을 받은 자크는 휴가를 이용해 지구에서 백상아리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인 일명 상어 골목으로 일생일대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자크는 수면에서 백상아리를 구경하는 데 만족하지 못하고 이 바다의 포식자를 눈앞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크는 수중 상어 체험 케이지를 직접 설계 및 제작하기로 합니다. 맞습니다. 케이지가 물속에 들어가고 자크도 물속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상어 브루스는 물속에서 기다리고 있고 자크를 통째로 삼켜버리랍니다. 훌륭한 디자이너라면 모두 그렇듯이 자크는 이 상어 체험 케이지가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백상아리가 자크와 함께 케이지에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휴가가 엉망이 될 것이므로 자크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사용해 자기가 물속에서 안전할지를 확인하기로 합니다. 자크는 떡밥 신세를 멸하기 위해서 치명적인 상어 공격을 두 가지 테스트해 볼 생각입니다. 첫째, 상어는 케이지를 강하게 들이받기로 유명합니다. 케이지는 상어가 빠른 속도로 들이받아도 안전해야 합니다. 둘째, 상어는 턱이 튼튼하기로도 유명합니다. 케이지는 브루스가 철창살을 악물어 압력을 가하더라도 휘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크는 우선 헛간에 있던 표준 규격의 강철 상자 부품을 활용해 첫 상어 체험 케이지를 설계합니다. 자크가 본 다큐멘터리의 내용에 따르면 가장 큰 백상아리는 몸무게가 약 3.5톤이고 최대 시속 56km로 헤엄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어의 들이받기 공격을 시험하는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의 경우 상어의 몸통에서 케이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앞부분뿐이므로 상어의 앞부분만 포함하면 됩니다. 자크는 브루스가 케이지에서 가장 약한 지점을 공격한다고 가정합니다. 바로 세로 철창살이 없는 정가운데 부분이죠. 이것을 끔찍한 최악의 경우로 상정하면 자크는 패칭을 사용해 모델의 크기와 실행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크는 비선형 동적 분석을 생성하여 케이지가 브루스의 돌진을 막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계산하기로 합니다. 자크는 케이지를 표준 구조용 강 SM490으로 만든다고 가정하고 브루스의 유효 질량을 3.5톤의 거대 상어 수준으로 설정합니다. 이때 케이지는 다이빙 보트의 호이스트에 매달린 상황을 상정하여 위에 네 모서리와 뒷면을 고정했습니다. 브루스는 케이지 쪽으로 똑바로 다가오거나 반대쪽으로 똑바로 물러날 수만 있도록 움직임을 제한했습니다. 자크는 브루스를 케이지 바로 앞에 위치시키고 상어와 케이지가 충돌할 수 있는 여러 영역 사이의 접촉을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루스의 최초 속도를 초속 15.65m, 즉 시속 56km로 설정합니다. 자크는 이제 분석을 실행해서 결과를 검토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크는 응력 수치를 설정하여 항복한 재질을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끔찍하네요. 자크는 상어 먹이가 되고 말겠군요. 항복한 재질의 양과 위치를 통해 케이지가 용접 지점에서 부서질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브루스가 직접 들이받는다면 케이지와 자크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자크, 케이지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네요. 자크는 목숨을 건지려면 케이지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원래의 설계가 상어의 물기 공격에는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크는 폭넓은 TV 연구를 통해 백상아리는 18,000N의 압력으로 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분석에는 브루스가 필요 없습니다. 케이지 철창살에서 상어가 물만한 영역을 추정한 다음 철창살에 물기 압력을 가할 패치를 생성하면 됩니다. 자크는 상어가 케이지를 오래 물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선형 정적 분석을 생성합니다. 자크는 재질과 제약을 들이받기 공격의 경우와 똑같이 설정하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2개 가하여 브루스의 턱이 케이지를 악무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그 다음 모델의 메쉬를 생성하고 불안에 떨며 분석을 실행합니다. 물기 공격의 분석 결과는 들이받기 공격의 분석 결과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브루스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자크의 최초 케이지 설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백상아리의 공격도 버틸 만큼 튼튼합니다. 상어가 물어도 케이지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자크는 다시 상어의 충돌에서 살아남는 데 집중합니다. 자크는 케이지의 강도를 크게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량 증가는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이빙 보트가 케이지를 물속으로 내리다가 뒤집히면 안 되니까요. 자크는 주요 구조용 멤버를 가로 100mm, 세로 100mm, 두께 10mm의 정사각형 강관으로 교체하고 비싸더라도 강철 대신 티타늄 재질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티타늄이 훨씬 튼튼하기 때문이죠. 최초 설계가 물기 공격의 하중에는 잘 버텼으므로 이번에는 충격 분석만 다시 실행하면 됩니다. 자크는 처음에 비선형 분석을 복제해서 지오메트리를 수정한 후 실행을 누릅니다. 이번에는 케이지가 충격을 버텨냅니다. 응력은 여전히 높지만 새 케이지는 3.5톤 무게의 브루스가 전속력으로 돌진하는데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제 상어 체험 케이지는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자크는 영화에서처럼 날씨가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불안합니다. 자크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기로 합니다. 그러려면 자크는 상어 공격에 대한 마지막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상어가 토네이도의 속도로 케이지를 들이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자크는 비선형 해석을 복제해서 충돌 속도를 초속 89m, 즉 무려 시속 320km로 변경합니다. 상어 브루스는 몰아치는 토네이도처럼 바다를 가르며 티타늄 케이지가 플라스틱이라도 된다는 듯 케이지를 강타합니다. 충격이 너무 극단적인 나머지 케이지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고 자크는 돌이킬 수 없이 상처를 입습니다. 자크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TV용 영화에서나 가능합니다. 그래도 걱정스럽다면 전기톱을 챙겨가면 되죠. 지금까지 자크와 상어 체험 케이지라는 재미있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제품 설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시나리오입니다. 잠재적인 성능 문제나 안전 문제에 대한 조기 경고는 모든 기업에 이익이 됩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은 가장 까다로운 설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급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대신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상황에서 제품이 어떤 성능을 발휘할지를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제공하는 필수 정보를 바탕으로 엔지니어링과 설계 모두 훌륭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제품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여보십시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도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현지의 솔리드웍스 리셀러에게 문의하시거나 솔리드웍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과 함께라면 물에 들어가도 안전할 거라고 짐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요.